무려 8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어제 대전의 한 대형 아울렛 매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공개된 블랙박스에는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7시 40분경 차량 한 대가 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 보이는 불길, 순식간에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주차장을 점차 메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차주는 후진을 하면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저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어느새 자욱한 연기가 시야를 가려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다행히 차주는 불길이 커지기 전 주차장을 나와 생명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7명이 숨지고 지금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더 지금 숙연케 한다면서요. 김현주 평론가님.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네. 이 사고로 희생된 7명은 주로 물류, 청소, 방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하청업체나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희생된 분 가운데 30대 한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업무를 시작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주로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업체 소속이었는데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전 9시에 퇴근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시 반에 시작된 이 화마에 의해서 이제 영원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는데요. 이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을 홀로 모시면서 살고 있을 정도로 아주 착하고 살가운 아들이었다고 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의식불명에 빠져서 여전히 중태의 상황에 있는 40대 시설관리 직원의 이야기도 또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이 해당 직원은 화재 직후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또 건물 안에 남아있던 분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대피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건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화재 발생 50여 분 만에 지하 1층에서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을 당시에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CPR로 인해서 자가 호흡이 가능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유족분들은 출근 잘 했을 이 가족들 아닙니까? 다녀올게, 그리고 다녀오세요 인사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가장이었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었을 텐데 정말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유족분들이 얼마나 황망할까요, 김진우 변호사님? 저희가 이렇게 뉴스로만 접해도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인데 유족들은 정말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숨진 사람 중에서는 이제 입사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신입사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제 삼촌이 이런 비보를 듣고 인터뷰를 한 결과 이분께서는 이제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시신이 돼서 돌아올 줄은 몰랐다라면서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같이 일하다가 다른 일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입사한 지 1년 만에 이런 일을 겪어서 매우 슬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숨진 60대 직원의 빈소를 지키던 그 부인은 뭐라고 했냐면 뭐 남편이 평소에는 좀 늦게 가는 날도 있고 했는데 오늘따라 좀 일찍 나갔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할 줄 정말 몰랐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의 아내 역시도 늦게 나가는 날도 많았는데 하필 오늘 이런 날이 있어서 일찍 나갔는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화재라는 것이 뉴스로만 보고 정말 또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당하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황망하다라면서 심정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안 믿겨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안 믿깁니다. 해당 아울렛 매장은요, 대전에서 제일 규모가 큰 아울렛 매장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화재 원인이 뭡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오전 경찰, 소방당국,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하역장을 중심으로 발화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1차 합동 감식 결과 아직은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하역장과 트럭 주위를 중심으로 집중 감식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화재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 오후에 2차 감식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하 1층 모두 다 타버린 상태이고 트럭도 뼈대만 남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하 1층에 전기시설도 있지만 화재와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망자 7명의 사인은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온 건 최초의 화재가 난 건 오전 7시 45분쯤이에요. 그런데 불이 완전히 꺼진 건 오후 3시가 넘어서예요. 희생자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다 화재가 진압이 된 뒤에 현장에 희생자들은요, 주로 물품 하역장, 그리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곳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까요? 지하 1층 주차장은 아비규환 상태였을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완전히 화재를 진압한 후에 들어갔을 텐데 당시 이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로부터 주목할 만한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소방대원, 현장에 진입했던 소방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옥내 소화전, 그러니까 건물 안에 소화전들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가려면 사실 소방차에서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옥내 소화전 안에서 물을 뿌려서 빠른 시간에 진압이 가능한데 그 소화전이 작동을 안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 건물 내부에 소방 펌프가 꺼져 있다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울렛 측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으로 작동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증거를 댄 게 뭐냐면 당시에 목격자들, 대피했던 목격자들이 바닥이나 아니면 물건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방지휘부도 여기에 지금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소방대원으로 직접 들어가신 분은 제대로 작동 안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소방지휘부와 아울렛 측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전문가들이 오늘 이제 화재 감식을 들어갔는데 결론을 못 내렸다잖아요. 거기서 찾아봐서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스프링클러나 소방 관계 어떤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아니면 소방대원 말처럼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었는지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울렛 매장은요 2020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그동안 소방 안전 점검 실태 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아울렛 3개월 전에 이 화재 감지, 피난 설비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 6월 자체적으로 민간 업체에 의뢰해서 소방 점검을 받았는데 그때 2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겨졌거나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매장 주변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 경종 그리고 피난 유도 등도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나 제연 장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아울렛은 이런 지적된 상황들에 대해서 모두 개선했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렛 측은 지적받은 20개 넘는 사항에 대해서 다 개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할 소방서에 이거 개선점을 우리 개선했어요라고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도 그랬을까요? 이 화재가 났던 지하 1층 주차장에 특히 물품 하역장 거기에는 평소에도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지하 하역장에 그 불이 난 이유에 대해서 아마 그 평상시의 모습, 그러니까 화재가 나기 이전의 모습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가는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요. 네. 영상을 보시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불이 나기 전에 아울렛 지하 하역장의 모습인데요. 지금 네. 보시면은 한 켠에 폐 종이 박스가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언뜻 보기에도 엄청난 양의 종이 박스인데요. 차량 통행 구역에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저 많은 양이 적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쌓여 있던 이러한 종이 박스 또 의류 이런 것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 원인은 아직은 장담을 못해요. 당시에 CCTV를 보면 앞서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도 설명하셨지만 물품 하역장에서 직원분이 1톤 트럭에서 물품을 꺼낸 뒤에 갑자기 불꽃이 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순식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CCTV가 찍혔으니까 그런 보도 나왔겠죠. 20에서 30초 만에 매캐하고 시커먼 연기가 지하 주차장 천장을 가득 메웠답니다. 가연성 물질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연성 물질 평소에도 곳곳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합리적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은 지 무슨 5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관련해서 관계자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화류로 제조된 의류라든지 종이박스 등은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그 특수 가연물로 분류가 됩니다. 화생에는 다 이렇게 쌓여있어요. 쌓일 데가 없으니까. 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 그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연소가 된. 아직은 인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큰 참사가 난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평소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국가기관이 시정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지하 주차장 박스 더미가 실제로 화재에 영향을 미쳤다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법 적용 여부를 논단하기에는 이릅니다. 화재 현장에요. 이 아울렛 매장 오너가 현장 찾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장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 올립니다. 저희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하죠. 그 어떤 책임도 회피하면 안 되죠. 유족분들이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했던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유족분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곳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찾았다면서요, 김준희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후 2시 20분에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났던 아울렛 내에 이제 합동 분향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그곳도 방문을 해서 헌화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 공간에 마련된 대전 소방본부 상황본고실로 이동을 해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윤 대통령은 지하가 순식간에 이제 갑자기 연소가 됐는지, 그리고 또 출구가 얼마나 존재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관리는 잘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서 이제 인근에 설치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 자리를 떴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화재 사고로
7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무 죄 없는 분들이요. 이분들이 굳이 죄가 있다면 열심히 살려고 했던 죄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른 아침부터 매장 문이 열리기 전에 다 준비해 놓으려고 했던 그 열심히 살려고 했던 분들, 이분들 원통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화재의 원인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 있는 사람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고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